한서연은 시어머니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가을 차가운 공기가 병실 특유의 냄새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15회를 같은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한 그녀의 손길은 이제 기계적이었어요. 아이고, 추워. 창문 좀 닫아. 감기 들게 하려고 작정했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한서연은 말없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환기는 필요했으니까요. 38배 나이에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피로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약 시간이에요, 어머님. 한서연이 약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또 이 쓴 약이냐? 먹기 싫어. 오늘은 안 먹을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꼭 드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드세요. 내가 뭘 안다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리고 내 남편은 또 어디 갔어? 자기 어미가 이 모양인데.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민철은 어제도 그제도 퇴근 후 곧장 집에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곧 올 거예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대서. 에이, 또 그 소리. 내가 너무 무능해서 그래. 내 아들이 집에 오고 싶어도 오기 싫게 만드는 거야. 날카로운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한서연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어요. 15회 동안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울기도 했고 반박도 해봤지만 이제는 그저 공기처럼 흘려보내죠. 대신 그 모든 말들은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정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이자 그녀를 짝사랑했던 남자였죠. 결혼 후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누구 전화야? 남편이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텔레마케팅이에요. 한서연이 전화를 끊으며 대답했어요. 창밖 하늘은 유독 높고 파랬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러웠어요. 한서연은 문득 자신이 마지막으로 혼자 외출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변화없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저녁 10시가 막 넘었을 때였습니다. 병실에서 갑자기 들려온 시어머니의 신음소리에 한서연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평소보다 더 괴로워 보이는 신음소리에 그녀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죠. 급히 병실로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빠 보였습니다. 한서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민철 씨, 어머님이 많이 아프세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한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도착했고 한서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도 남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 씨, 미안해요. 이런 늦은 시간에. 한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시어머님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왔어요. 남편은 연락이 안 되고 1시간 뒤 최정훈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한서연에게 다가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5회 동안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존재가 이제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최정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때 강민철이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어요. 한서연은 남편의 목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한서연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오랜 병환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던 탓이었죠. 장례식의 마지막 날 모든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강민철이 한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한서연의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온 뭔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알았어요. 단 두 마디였어요. 한서연의 대답은 홀로 남겨진 한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서연은 15해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방은 이제 비어 있었고 남편 강민철은 짐을 싸서 나간 지 이틀이 지났죠. 한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 떨어지는 모습이 어쩐지 그녀의 상황과 닮아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전화벨이 울렸어요. 최정훈이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지내? 그냥 적응 중이야. 갑자기 너무 조용해서 어색해. 오늘 시간 되면 만날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하자. 2시간 후 한서연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카페에서 최정훈은 이미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많이 힘들었지? 최정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했어. 민철 씨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더라고. 그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 하지만 난 그냥 돈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싶어. 최정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결연함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연아? 내 청춘을 바쳐 시어머니를 간병했어. 그동안 민철 씨는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제 와서 고생했어. 이제 각자 살자라고?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한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깊었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강민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와 그 여자가 내게 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서연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고윤정이 서 있었어요. 강민철의 내연녀였던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고윤정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한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상하게도 담담한 그러나 어딘가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한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네, 덕분에요. 민철 씨와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한서연은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밤 한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고윤정과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씨를 더욱 강하게 지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5해를 돌아보았어요. 자신의 청춘과 꿈, 가능성을 모두 희생했는데 그 대가는 배신뿐이었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한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민철에 대한 모든 정보, 고윤정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회사 이름, 직책, 일상적인 패턴, 취미, 약점까지.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독립이었어요. 최정훈의 도움으로 그녀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한서연은 강민철이 다니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강민철의 팀이 큰 프로젝트를 맡았고 곧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한서연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가짜 계정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짓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치 협력사에서 온 것처럼 꾸민 이메일이었죠. 그 이메일에는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앞당겨졌다는 거짓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나오실지 볼까요, 강 부장님. 그날 저녁 한서연은 강민철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그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강민철이 비틀거리며 회사 건물을 나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기분은 허무함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작은 장난으로는 자신이 느낀 고통과 배신감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이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더 큰 것을 준비해야겠어. 그녀는 다음 계획을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윤정을 노릴 차례였어요.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한서연은 머릿속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집에 돌아온 한서연은 노트북을 펼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윤정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고윤정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생활, 자주 가는 장소들, 그리고 강민철과 함께한 사진들까지. 한서연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고통받는 동안 이 두 사람이 누렸던 행복에 대한 분노였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녀는 고윤정의 직장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였어요. 한서연은 이미 머릿속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장난이 아닌 그들의 관계 자체를 노리는 계획이었어요. 오전 9시 한서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그녀는 놀랐어요. 강민철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된 이후 그가 직접 연락해온 적은 없었죠. 여보세요?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만나야겠어. 강민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오후 3시 한서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내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고. 한서연은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혹시 내가 아닐까 싶어서. 한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짓을 해요? 이제 우리는 남이잖아요. 대화는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강민철은 최소한의 위자료만 지불하려 했고 한서연은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어요. 다음 날 한서연은 최정훈에게 연락했어요. 정훈 씨, 도움이 필요해.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어? 최정훈은 즉시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서연의 집에서 만났어요. 한서연은 자신의 복수 계획을 최정훈에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복수가 너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아? 최정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한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복수만을 생각해왔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난 모르겠어. 그냥 그들이 내게 한 것만큼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최정우는 한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당연해. 하지만 복수는 그 고통을 끝내주지 않아. 오히려 내 영혼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갈 뿐이야.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모든 걸 잊고 새 출발하라고? 그건 불가능해. 잊으라는 게 아니야.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에너지를 복수가 아닌 내 삶을 재건하는 데 쓰라는 거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야, 서연아? 그들의 불행? 아니면 내 행복? 최정훈의 말은 한서연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복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난 내 삶을 되찾고 싶어.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다시 찾고 싶어. 그날 밤 한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씨가 살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뿐이었죠.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한서연은 오랜만에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던 중 한서연은 우연히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 테이블에 강민철과 고윤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를 보지 못했고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거래는 너무 위험해. 이준호 부장님이 제안한 거라도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강민철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철 씨, 기회는 지금뿐이야. 이 거래만 성사되면 우리 둘 다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리고 당신 전처에게 더 많은 위자료 주지 않아도 되잖아. 고윤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연은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뭔가 비윤리적인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중요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는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서연은 침착하게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이것은 그녀가 계획한 복수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지만 어쩌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한서연은 최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 씨, 큰일이야. 지금 만날 수 있어?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서연의 집에서 녹음된 대화를 함께 들었습니다. 최정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내 비리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 행위야.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최정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한서연이 물었어요. 한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강민철과 고윤정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해.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다음 날 한서연은 회사 법무팀에 근무하는 대학 동창 김지영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이틀 후 한서연은 강민철의 회사 윤리경영팀에 익명으로 제보를 넣었습니다. 녹음된 대화와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어요. 제보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뉴스에서 강민철의 회사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회사 내부의 산업 스파이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서연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강민철이었습니다. 서연아, 너였지? 내부 제보한 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한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북카페에서 너를 봤어. 우리가 얘기할 때 한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나였어. 하지만 내가 한 건 진실을 알린 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넌 내 인생을 망쳤어. 회사에서 쫓겨났고 경찰 수사도 받게 됐어. 아니, 민철 씨. 당신이 스스로 인생을 망친 거예요. 나를 배신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회사와 법까지 배신한 거고. 전화기 너머로 강민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서연은 이상하게도 만족감보다는 일종의 동정심마저 느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한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가 원했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예상과는 다른 형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구나. 한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서연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이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강민철과 고윤정, 그리고 이준호는 모두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한서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승리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 감정은 씁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었습니다. 한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공원의 나무들은 빨갛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최정훈이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 친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응, 잘 지내. 요즘은 일도 재미있고 나름대로 적응하는 중이야. 다행이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 같이 전시회 보러 갈까 해서.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였죠. 좋아. 몇 시에 만날까? 오후 2시 한서연은 미술관 앞에서 최정훈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현대 미술 전시를 천천히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강민철 씨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된대. 최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뉴스에서 봤어. 어떤 기분이야? 한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들어.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으니까. 서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야. 두 사람은 전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한서연은 문득 한 작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을 모아 만든 모자이크 작품이었어요. 깨진 조각들이 모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 작품 정말 인상적이네. 한서연이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깨진 것들이 모여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 같기도 해. 미술관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선선했어요. 한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서연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최정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사실, 난 대학 때부터 널 좋아했어. 내가 결혼한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한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최정훈의 특별한 감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받을 줄은 몰랐어요. 정훈 씨, 서둘러 대답하지 않아도 돼. 나도 내가 아직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알아.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 한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훈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알아. 시간이 필요하지. 이해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서연은 우연히 강민철의 어머니가 살았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집은 이제 팔렸고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온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냈던 15해의 시간이 갑자기 꿈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게 변했네. 한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으니까요.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한서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정훈의 도움으로 시작했던 인턴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녀는 정식 회계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한 대리님, 회의 시작합니다. 동료의 목소리에 한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후 5시 업무를 마친 한서연은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강민철의 재판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카페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강민철과 고윤정, 이준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강민철은 3년, 고윤정은 2년, 이준호는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계획했던 복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서연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최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 정훈 씨,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 업무가 있어서요. 혹시 우연히 서연 씨를 볼 수 있을까 해서 들렀어요. 최정훈이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한서연의 휴대폰 화면에 띄워진 뉴스를 보았습니다. 판결 소식 봤어요?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봤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어떤 기분이에요? 한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복잡해요.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서연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미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저녁이었어요. 한서연은 문득 지난해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지친 채 자신의 삶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단 1년 만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참,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최정훈이 물었어요.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려요.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한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최정훈의 고백 이후 그녀는 그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직 완전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이 공원을 지나는데 문득 한서연은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제까지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15해 동안의 희생과 고통, 배신의 시간을 거쳐 지금 이 순간에 이르렀어요. 그 모든 과정이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그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강민철의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닫혔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온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정훈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다. 한서연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온전한 한서연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은 완전히 꺼졌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다. 이것으로 한서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15회의 희생과 배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서연처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